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수원투자의 송범선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오늘 살펴볼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비교 분석, 올 한 해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지만 조금 답답했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몫을 못 해줬어요, 실장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가장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올해. 주제 이렇게 좀 잡으신 이유가 어떤 부분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HBM으로는 또 가장 잘했고, 네. 또 2025년에서도 이제 HBM이 가장 좀 기대된다라는 측면을 저는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올해 한 해 동안 좀 HBM 규모, 그리고 시장 이런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53%가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38%입니다. HBM. 그리고 마이크론이 9%인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12월 중순에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HBM 매출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약간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다. 2025년에는. 근데 이제 이러한 점들이 좀 약간 위기긴 하지만 좀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되고, 마이크론 발표에 따르면 이제 수율하고 캐파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 합해서 한 90%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2025년에 어느 정도 뺏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잘 대응해 나가야겠다. 하지만 또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잘해 나갈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훈풍에 HBM도 순풍인데 국내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굴기가 워낙에 또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또 미국 기업들로 워낙에 국내 자본까지 몰려가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관련주가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점유율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높네요. 국내 네. 업체들이 이런 거를 저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그 안에서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쪽이 더 강자일까? 네, 삼성전자가 더 강자일까? 요거를 항상 비교 우위를 체킹을 하게 되는데 점유율이 높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매력도도 우위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기술력상으로 봤을 때 이 공법상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단연 2025년에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마이크론이 아무리 올라와도 이 공법 자체가 기술력 자체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공법 자체가 MR-MUF 공법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TC, NCF 공법이에요. TC, NCF 공법보다 이 SK하이닉스의 MUF 공법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딱 두고 보면요. 네. 그래서 시간을 HBM 반도체 하나를 만들 때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이 마이크론이 만들 때 8시간, 8.8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치면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시간 넘게 걸리는 거를 SK하이닉스는 1시간 만에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엄청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 공법 자체가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하는 공법 같은 경우는 NCF 방식은 필름을 한 장씩 깔면서 원래 이제 HBM이 이렇게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깔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븐에서 한 번에 이렇게 구워내는 한 방에 이제 구워내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MUF 방식이 굉장히 빠르고 수율도 괜찮다. 수율도 높고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의심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MUF 방식, SK하이닉스의 MR-MUF 방식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은 10단 이상으로 쌓아 올리면은 그때 약간 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점들도 벌써 옛말이 돼버렸다라고 SK하이닉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10단 이상 쌓아 올리면은 휘는 현상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단점을 극복하고 휨 현상을 제어해서 고운 현상, 고운 이런 방식, 저압 방식에도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올해 2024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HBM3E에 그 12단을 성공을 했죠. 양산 체제로 지금 이미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삼성전자의 그 TC 방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MRMUF 방식으로 12단 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 체제로 돌입했다는 거는 이미 휨 현상을 해결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의 이런 엄청난 기술력은 아직 정말 괜찮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무리 따라와도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꺾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MRMUF 요거 조금 생소한데 요 공법을 쓰는 게 하이닉스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 대량 양산으로 HBM 대량 양산으로 하이닉스가 유일하죠. 어차피 이제 시장이 해외에서 해외에서도 있긴 있어도 거의 양산 체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다른 회사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90% 장악하고 마이크론이 뭐 9% 이러면은 거의 막 99%, 98%는 이쪽이 장악하고 있기 네. 때문에 양산으로는 MRMUF를 따라할 수 있겠지만 양산 체제 그 설비 자체로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올라타서 그나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잘 나왔고 올 한 해 수익률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각각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HBM 매출 전망에 하이닉스가 훨씬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매출 전망도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좀 HBM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HBM이 100억 달러라고 치면은 삼성전자는 50억 달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 이렇게 2026년 SK하이닉스는 300억 달러 이렇게 갈 것이고 삼성전자는 1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HBM만 두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HBM이 지금의 그 AI 반도체 시대의 주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기업 모두 성장세인데 SK하이닉스가 3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더 빠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HBM 매출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 잘하고 있었고 여기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납품을 잘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새로운 또 대항마가 떠오른 게 브로드컴 있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번에 또 SK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보냈죠. 자, 그래서 HBM3 이거 제발 좀 대량 공급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HBM을 SK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한다. AI 연산 보드 이쪽에다 공급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검증된 실력이 좀 브로드컴에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뭐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뭐 엔비디아를 브로드컴이 이렇게 뭐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일단은 시장 1위고 네. 또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쿠다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쿠다가 뭐냐면은 그 개발자들의 소스 같은 거를 공유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건데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 아이폰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만 쓰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계속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트북이나 대부분의 노트북은 또 윈도우만 쓰잖아요. 이런 운영체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 한번 적응을 하면은 다른 걸 바꾸기 힘들고 거기에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네. 개발자들의 쿠다, 엔비디아 향 거기서 만든 쿠다 X에 데이터가 쌓여서 그거를 도서관처럼 꺼내서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가 오픈 소스 돼 있는 것들 때문에 다 브로드컴으로 뭐 갈아타고 이런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체제는 될 수 없고 어느 정도 약간 브로드컴은 보완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서도 만족을 시켰는데 이쪽 브로드컴에도 어느 정도 러브콜을 받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양쪽에 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걸 비해서 주가는 왜 요거밖에 못 가지라는 또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비교 우회에서는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 요거는 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 자체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삼성전자가 크게 희망이 없는 걸까? 뭐 HBM 쪽에서 워낙에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내년도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HBM 향해서는 사실 네.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MUF 공법이 워낙에 또 잘 만들다 보니까 8배 이상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호재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보조금, 네.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확정됐죠. 그래서 네. 6조 9천억 원 받았는데 이것도 네. 좀 깎이긴 했어요. 26% 깎였는데 SK하이닉스가 받은 미국의 보조금이 6,600억 원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6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10배 이상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해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깎였지만 그것도 투자금을 줄였기 때문에 깎인 거지 뭐 아무튼 10배 이상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큰 돈이 들어온다는데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은 네. 그때 이제 뭐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 둘째 며느리를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을 앉히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하원에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임명을 못했어요. 자, 이런 점들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혼자 뭔가를 다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을 했던 거를 다시 환수해가고 회수해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삼성전자가 돈을 이미 많이 받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쪽도 하잖아요.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안 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총 연간 설비 투자가 50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운드리만 들어가는 게 18조 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사실 이게 TSMC에 많이 밀린다 해가지고 뭐 폐쇄하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전용현 부회장이 이렇게 하면서 DS 부문하고 메모리 사업부까지 하면서 같이 겸업하면서 파운드리를 살리게 됐어요. 다시. 네.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졌지만 다시 한번 살리고 이런 점들이 4나노와 7나노를 중심으로 하겠다 했고요. 기존의 3나노, 2나노 이런 것들은 2나노도 경쟁하겠다 하는데 TSMC 대비 좀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약간 주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는 밀리는 거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최근에 좀 안 좋긴 하지만 핸드폰, 네. 스마트폰 뭐 이런 가전제품 이런 것도 팔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모바일, 노트북,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는. 그 수요는 줄어서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또 다시 살아나고 또 파운드리 쪽도 폐쇄 안 하고 살아나고 여러 가지를 좀 경합해서 하면은 삼성전자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트가 하이닉스보다 다변화됐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섞여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6세대 HBM4에도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주가에서는 핵심적인 체킹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투톱에서 탑픽을 골라주실지 반도체가 뭐 글로벌적으로 삿바싸움이 워낙에 치열하고 규제도 있고 중국의 굴기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악재도 되게 많거든요. 종목에 대한 선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탑픽 정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두 종목 중에 고르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네. SK하이닉스에 좀 더 편을 들어주고 싶고 네. 뭐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저는 두 종목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더 실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 고르면 에이징랜드를 고르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근데 이거는 이제 TSMC 향 밸류체인인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폐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했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TSMC를 이기기는 부족하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TSMC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로 이제 하는 게 에이징랜드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유일하죠. 유일한 협력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국내 소부장주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에이징랜드는 이제 TSMC를 뚫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영업력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그래서 파운드리 독보적 1위인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다라는 점이고 브로드컴이 최근에 좀 떠오르는 게 주문형 반도체 해가지고 AI 뭐 데이터 센터 맞아요. 주문형 네. 반도체인데 주문형 반도체가 바로 영어로 하면 A식이죠. A식. 근데 여기 이 종목의 에이징랜드가 이 A식 랜드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풀네임을 아시겠지만 A식 랜드인데 그 주문형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로 설계를 하고 그래서 팹리스 설계 도면 만들어준 그 회사를 대상으로 이 고객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SMC를 꽉 잡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 2025년에도
TSMC는 여전히 잘 나갈 것이고 네. 그런 점들의 콩고물이라도 에이식랜드가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주문형 반도체가 굉장히 A식 해서 지금 브로드컴이 떠오르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서 에이식랜드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를 보시면 42,000원 목표가 보고 손절가는 28,000원 이렇게 보면서 에이징랜드 오늘 탑픽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이징랜드가 단기간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분석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긴 한데 어쨌든 뭐 증권가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 42,000원 단까지는 목표주가 설정이 됐습니다. 짧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우위에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내다보세요? 내년도에? 뭐 SK하이닉스 주가 수준 말씀하신 거죠? 네, 주가 연간 수익 또 당연히 네. 지금 17만 원대니까 네. 저는 당연히 20만 원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올해 이제 24만 8,500원이 고점인데 이 정도 24만 원 선까지 다시 고점을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HBM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R, MUF 공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가 좀 치고 올라와도 일단은 HBM 향으로는 거의 전 세계 독점에 가까운 이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TSMC가 네. 거의 독점인 것처럼 파운드리 네. 쪽에서 그런 식으로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24만 8천 원 이상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25만 원 근반까지 슈팅 내년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